자, 그러면 이제 121쪽에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는 논의를 하고 122쪽에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고 이렇게 두 개의 개인의 권리 얘기하는 게 있어. 그러면 우리가 용어부터 알아보자. 무하자 재량 행위, 무하자 재량 청구권. 응?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리고 이제 행정 개입 청구권 이렇게 둘을 얘기하는데, 자, 요거는 없을무, 응? 한자로 없을. 하자는 흠이야, 흠, 응? 흠이 없는 행정기관의 재량 권한을 행사해 달라. 흠 없는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권리야. 응?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행정기관에게 나를 위해 무슨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권리야. 응? 자, 이거 설명을 해보자. 우리 아까 잠깐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단어가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런 용어가 있어.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런 용어가 있어. 이제 행정법에서 뭐 늘 나오는 용어야. 기속행위란 건, 기속이라는 말은 이제 법에 구속된다는 거야. 법적으로 구속. 그러면 이런 거는 법이 어떻게 정해놓은 경우냐면 뭐뭐뭐뭐 요건이 충족되면, 그지? 뭐뭐한 경우에는 뭐뭐하면,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어. A 조치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법이 정한 거야. 응? 그러면 이 규정을 집행하는 우리 행정기관은 뭐뭐 요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A 조치 해야 합니다. 의무상. 그지?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거고. 그지? 그러면 A 조치 하여야 한다. 거기다가 또 행정기관이 어떤 조치를 할지 선택권도 없어요. 그냥 딱 한 가지 해놨어요. A 조치 딱 하나만 해놓고 해야 한다. 그러면 이미 법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 뭐가 있는 거야? 의무가 있어. 의무가. 요건이 갖추면 A 조치를 해야 될 이미 의무가 명시돼 있잖아. 이미. 그치? 그러면 우리 아까 배운 거 봐. 그러면 개인의 권리가 인정돼서는 이거를 잠깐 말하면 국가 측에게 의무가 이미 법으로 명시돼 있다. 의무만 있다고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는 거 아니지? 왜 A 조치 왜 해야 한다고 법이 의무로 명해놨을까? 그지? 해석을 해보니까 규정을 보고 또 해석도 해보고 하니까 이거 공익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성격도 그런 목적으로도 이게 A 조치 하라고 의무로 정해놓은 거다. 이것도 인정된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게 인정 안 되면 개인은 A 조치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 없는 거야. 그지? 이것도 이게 인정이 된다면, 그지?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 아까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 거잖아. 국가 측에 의무가 있고 그 의무가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다. 이게 인정되면, 그러면 개인은 국가에 대해서 권리를 가져. 그지? 이때 개인의 권리는 국가 측의 의무의 내용에 상응하는 권리야. 그러면 여기서 국가 측은 뭐야? A 조치 해야 하는 의무지? 요건 갖춰졌다면. 그지? 그래서 개인이 나 법이 정한 요건 충족됐으니까 나한테 A 조치 해달라 신청하면 요건 갖춰졌다면 해줘야 되잖아. 그지? 따라서 이 경우는 상대방, 국민에게, 개인에게 자기한테 요건 갖춰졌으니까 A 조치를 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응? 그죠? 국가의 의무 내용에 상응하는 권리.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면 이렇게 법이 정한 어떤 특정 조치 있지? 특정 내용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일반적으로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 그래. 응? 행정권 발동해달라 이거야. 응? 그런데 자, 재량행위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부분 법 규정이 이렇게 넘겨. 뭐뭐하면 뭐뭐 요건이 충족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똑같이 쓸까? A 조치 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 자, 그러면 A 조치를 할 건지 말 건지, 그죠? 응? 재량이라고 그랬어. 그지? 재량. 따라서 법적으로는 요건이 갖춰졌다 그래도 국가가 반드시 A 조치를 해야만 하는 의무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한 얘기 또 하면, 이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라고 봤다? 국가의 의무는 없다. 국가 측의 의무는 없다. 이렇게 봤다고 그래. 그지? 그 의무가 없으니까 뭐 이 A 조치에 개인의 이익 보호하려는 거냐, 이거는 따질 필요도 없고 첫 번째 요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따라서 개인의 권리는 인정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과거의 논리였어.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다 그랬지? 오늘날은 국가 측에 이게 재량으로 규정해놔도 국가 측에 의무가 있다. 그지? 의무 있대. 의무 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다시 근데 이 의무가 어떤 의무냐? 개인이 나 요건 갖췄으니까 A 조치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요구하면 국가 A 조치 해줘야 될 의무야? 그런 의무는 없다. 신청한다고 A 조치를 꼭 해줘야 될 의무는 없어, 규정상. 그치?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원칙, 예외 뭐 이렇게 정도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예외적 이렇게요. 원칙적으로, 자, 개인이 나 법이 정한 요건 갖췄으니까 나한테 A 조치 해줘. 신청이 들어왔다 해도 국가 측은 어떻게 해? A 조치를 안 해줄 수도 있어. 하든 안 하든 근데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의무는 최소한이 있다. 그치? 그래서 반드시 A 조치 해줘야 될 의무는 아니지만, A 조치 신청에 따라서 A 조치 해야 될 의무는 없어. 그렇지만 이걸 표현하면 신청을 받고 A 조치를 하는 결정을 하든 A 조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는데, 하든 안 하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 다른 말로 그냥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 여러 가지 다 고려하고, 그래서 말하면 이거를 하자 없는 결정을 해야 될 의무는 있다. 흠이 없는 하자 없는 결정을 해야 할 의무는 최소한 이건 부여된 거다. 응? 이해돼요? 이거는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거지. 아까 말했듯이 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멋대로 하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잖아. 그지? 최소한 그 법에서 이렇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 목적에 맞게끔 흠없는 결정을 해야 될 의무는 최소한 있다. 그리고 이 흠없는 결정을 해야 될 의무는 공익만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를 위해서 이게 흠없는 결정을 해야 될 의무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 국가의 의무 내용에 상응하는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겠지? 그러면 그 개인의 권리는 어떤 내용의 권리겠어? 나한테 A 조치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는 아직 아니야. 흠없는 결정을 해달라 라고 요구만 할 수 있는 거야. 바로 이 하자 없는 결정을 해야 될 의무에 상응하는 개인의 권리야. 그러니까 뭐야? 이걸 표현하면 하자 없는 재량 권한을 행사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응?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는 건 나한테 특정 내용의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직 아니야. 흠없는 결정만, 흠없는 어떤 결정이라도 좋으니 흠없는 결정을 내려달라 이거지. 응? 요걸 우리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지?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이제 우리가 재량권 영수축된다 그래. 영수축. 재량권이 없어진다는 말이야. 응?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신청을 받고 국가가 A 조치를 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합리적으로만 결정하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재량권 영수축 상황이라는 게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외적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험이 닥친 경우야. 그러니까 개인의 생명, 재산에 급박한 위험이 있고 개인이 자기 노력 갖고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뭔가 조치를 해줘야만 뭐가 보호되고 구조가 될 수 있는 이런 경우에 나를 구조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국가가 법 규정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돼 있어. 나 안 할래.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국민의 생명, 재산이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구조 요청이 들어가면 이제는 하고 안 하고 이 선택권이 없다는 거야. 해야만 한다는 거야. 의무 상황이 되는 거야.
마치 기속행위처럼 바뀐다는 거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즉 A 조치를 해줘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A 조치를 하는 것만이 그 상황에서는 유일하게 하자 없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줄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응? 특정 조치, 여기 법에 보면 A 조치가 되겠지만, 그지? 특정 내용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죠? 국가는 그리고 특정 조치해야 될 의무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여기 항상 또 사익 보호성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무가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어. 그죠? 이때 이제 개인은 특정 조치, 법이 정한 어떤 특정 조치를 자기를 위해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단 말이야. 응?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자기를 위해서 행정 권한 발동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걸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원래 가만히 칠판에 쓴 걸 보면 원래 옛날에는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이 기속행위로 의무로 이미 명시해놨을 때만 개인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재량행위로 된 경우도 최소한 국가는 의무가 이러이러 하자 없는 결정을 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인정돼서 적어도 일단 하자 없는 결정을 해달라.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하는 권리는 재량행위에서도 인정이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외적으로 국민의 생명시대 재산이 급박한 위험에 빠진 이른바 재량권이 제로가 됐다라고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국가 측은 법이 정한 어떤 특정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되고 국민도 그 특정 조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량행위에서도 인정이 된다. 그치? 또 기속행위는 이미 특정 조치 하도록 법이 의무로 명시했기 때문에 개인은 바로 특정 조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옵니다. 근데 재량행위로 돼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특정 조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안 나오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런 경우에만 특정 조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게 좀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요게 여기에 기본 틀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재로 체크해 보자. 우선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동그라미 1번 포인트로 봅니다. 뭐라 해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란 법에 의해 행정기관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 둘째 줄 끝에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자 없는 권한 행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고 부른다. 한자로 축약을 해서 자 성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성질이 아주 중요. 자 성질은 동그라미 1번 키워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형식적인 성질의 권리라 그래. 형식적 권리 밑줄. 그러면 학자들이 형식적 권리라고 말하는 그 뜻은 뭐냐? 바로 개인이 어떤 특정 내용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점. 단지 그냥 어떤 조치를 하든 안 하든 아무런 흠이 없는 결정을 내려달라. 이것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지칭해서 형식적 권리라 그래. 그래서 거기 설명이 있지. 이거 잘 보여야 돼. 형식적 권리. 그래서 첫째 끝에 보면 어떤 특정 내용의 처분, 특정 내용의 행위를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권리를 실체적 권리라고 부르거든. 그럼 특정 내용의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실체적 권리가 아니라 행정기관에게 단지 법이 부여한 권한 제대로 행사해달라 이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지키면서 어떠한 내용의 처분이든 하자 없는 권한 행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다. 일컬어서 그런 성격의 권리라는 점을 학자들이 형식적 권리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매우 중요한 부분.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소극적 권리이자 적극적 권리로서의 성격 두 가지 성격 모두 갖고 있다. 소극적 권리라는 건 근데 행정기관이 하자 있는 결정을 내렸어. 그러면 이제 자기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하는 걸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시정을 받고 뭐 이럴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권리. 그게 소극적 성격. 근데 행정기관이 결정을 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하자 없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또 사전에 요구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그래서 거기 성질 부분을 매우 중시하고. 예. 자, 그 다음에 인정 여부에서 동그라미 2번 잘 보세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검사 임용 거부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된 사건에서 무하자 재량사 청구에는 용어는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검사 임용 신청자에게 인정된다. 이런 말을 해서 이게 바로 표현만 다르지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로 들어집니다. 2번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성립 요건이지. 성립 요건은 이것도 개인의 권리잖아. 개인의 권리는 항상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만 인정되는 거야. 국가 측에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의무가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다라는 점이 인정돼야 되는 거야. 모든 개인적 공권은. 근데 여기서 위에 그 국가 측의 의무는 어떤 의무였어? 특정 조치를 해야 될 의무는 아니지. 어떤 조치를 하든 안 하든 합리적, 하자 없는 결정을 해야 될 의무를 뜻하는 거지. 어쨌든 여기 성립 요건은 특별한 건 아니니까 그 위에 두 줄 보면 개인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도 개인의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로 정리하면 되고, 그럼 동그라미 1번은 여러분이 다 설명 들었으니까 읽으면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의 핵심. 실현 수단은 여기서 큰 의미는 없고,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그러면 아까 우리 대법원 판례가 검사 임용 거부 처분 어쩌고저쩌고 했었지?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이 판례 중요합니다. 자, 거기 위에서부터 읽어보자. 검사 임용권자가 동일한 임용 기회에 원고를 다수의 지원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들 중 일부만을 선정하여 검사로 임명하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검사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거의 이제 실질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다 하고 대통령이 그냥 형식적으로 나중에 이제 승인하는 식이야. 응? 그런데 그럼 여기서 주로 법무부 장관을 예를 든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검사는 법무부 소속이거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올해 100명 검사를 100명을 새로 뽑겠다 공고를 낸 거야. 예를 들어, 그지? 그랬더니 사법고시 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그 사람들 중에서 한 300명이 신청을 해온 거야. 자기 검사 되고 싶다고, 그지? 그러면 신청자는 300명인데 그 중에 100명을 선발해야 되거든. 근데 누구를 100명을 선발할지는 이거 임용권자 법무부 장관의 재량이다 이거야. 응? 네.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재량이지만 거기 읽어보니까 셋째 줄 거기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셋째 줄 또 다섯째 줄까지 밑줄 친 거 있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시험에서. 뭐야? 자, 법령상 무슨 뜻이에요? 이 성문의 법 규정 아무리 봐도 검사 임용 신청과 그 처리하는 것에 관한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죠? 조리상, 조리라는 거 들어봤잖아. 불문의 법 원칙, 그지? 조리상 검사 임용권자는 신청자들에게 전형 결과에 대한 응답,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신청자들에게 당신을 검사로 임명한다, 안 한다?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있대. 법에는 규정이 없어도 그건 당연하게 응답해줄 의무가 있대요. 응? 이게 시험에 잘 쓰이고, 그 다음에 뒤로 이어지는 거. 근데 아무렇게나 응답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응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응답할 의무가 신청자에 대해서 검사로 임용하는지 안 하는지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있고, 여기서는 재량이지만 뭐야? 아니 우리가 이 논리를 잡아야 돼. 자, 검사로 임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재량이 누군가를 검사로 임명할까는 신청자들 중에서 누구를 검사로 임명할까는 재량이지만 최소한 신청자들에게 응답을 해줘야 될 의무는 있다. 응? 그리고 그 의무도 어떻게 해야 될 의무래? 응? 그 밑에 보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이 없는, 즉 위법하지 않은
이런 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자가 없는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대. 그지? 아무리 재량이라 하더라도 하자가 없는 응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에 상응해서 검사 임용 신청자들도 뭐야? 하자 없는 응답을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 바탕에 무하자 재량인사 청구권이란 그 논리가 다 깔려 있는 거야. 그지? 표현만 똑같이 안 썼을 뿐. 그지?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쌍가로 3번 여기 칠판에서 행정 개입 청구권이란 이제 이것도 개인의 권리니까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기관에게 뭐 법이 정한 어떤 조치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특정 조치를. 응? 그런데 넓게 보면 두 종류가 있어. 자기한테 행정 조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있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행정 조치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있어.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응?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뭐 이렇게 공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막 요새같이 더운 여름에, 응? 막 거기서 공장에서 소음과 먼지 냄새 엄청 밤에도 막 가동하면서 소음 먼지 막 엄청 내. 그럼 짜증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전화해가지고, 응? 행정기관에, 응? 단속해라. 응? 주거 인근에 이렇게 이 창문도 못 열 정도로 소음 먼지 많이 내고 공장 가동하니까 단속 영업을 공장 가동을 중단, 법에 아마 이제 그런 규정이 있다고 전제라면, 그지?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뭐 이렇게 행정기관은 뭐 이렇게 공장이 뭐 이런 소음 먼지를 많이 내고 뭐 이렇게 하면 가동을 뭐 중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동 중단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러니까 행정기관에게 공장 가동 중단 조치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그 행정기관이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공장 업자에게, 그지? 공장 가동 중단 조치를 내려달라고 내가 요구하는 거잖아.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나한테 행정 조치 해달라. 나한테 허가 조치 해주고, 응? 나한테 면허내주고, 나를 공무원으로 임명해주고, 이런 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한테 행정권 발동해달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다른 자한테, 응? 행정권 발동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넓게 보면 다 이걸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된 관심은 나를 위해서 다른 자한테 행정권 발동해달라는 거. 응?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좁게 그거를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고 그렇게 불러. 응? 그래서 이제 의의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응?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 그냥 응? 그 참고로 읽고 지나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나를 위해서 다른 자, 우리가 제3자라고 표현해. 제3자, 타인에게 행정권 발동해달라. 그지? 이렇게 요구하는 권리. 응? 응? 뭐 요새 같은 때 요새 날도 덥고 하니까 아파트에 살면 막 한밤중에 부부싸움하고 난리나 시끄럽게. 응? 그러면 어떻게 돼? 조용히 해달라 막 이렇게 밖에서 막 조용히 해달라고. 그래도 계속 싸우면 뭐야? 경찰에 신고해. 그죠? 112 전화해갖고 경찰 와. 응? 하여튼 뭐 그것도 뭐야? 행정 개입 청구하는 거야. 응? 시끄럽게 하는 거 제지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지? 응. 자, 인정 논거를 봅시다. 원래 여러분 아까도 그랬어. 행정 개입 청구는 법이 정한 어떤 특정 조치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인데, 원래는 이거 기속행위로 돼 있을 때 인정되던 거야. 옛날에는, 그지? 근데 오늘은 재량행위로 돼 있을 때는 특정 조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이런 예외적 상황에서만 재량행위인 경우는 특정 조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됐지? 아까 거. 그래서 밑에 인정 논거의 중요한 단어가 뭐야? 재량권 0수축. 그지? 이게 아주 핵심 단어예요. 어? 그래서 거기 부연 설명이 좀 있지? 재량권 0수축. 이건 뭐야? 박스 안에 보면 법이 행정기관에게 이제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면 재량행위의 경우는 원칙은 뭐야? 국민이 뭔가 법이 정한 어떤 특정 내용에 조치 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해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고, 다만 하자가 없는 합리적인 결정만 하면 되는 건데,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된다? 국민의 생명치 대선이 급박한 위험에 빠진 경우, 이런 경우는 재량권이 0이 된다고 보고, 이런 경우는
기속행위처럼 된다고 봐야 된다. 해야 하는 의무 상황이 된다고 봐야 된다. 이런 논리야. 그래서 그 설명이 있어. 그래서 뭐 재량권 영수축 이론은 뭐 박스 안에 건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면 취지는 알 거야. 응? 그래서 자 오른쪽에 올라가면 성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질. 응? 자 성질. 아까 무하자 재량 청구는 무하자 재량 청구는 뭐라 했지? 개인이 특정 내용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 그랬어. 단지 어떤 결정이든 흠없는 결정을 내려달라. 이거만 요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형식적인 권리라고 학자들이 칭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행정개입 조건은 특정 내용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야. 그래서 이걸 학자들이 실체적인 권리라 그래.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해. 이 행정개입 정권은 특정한 내용의 행정권 발동, 그러니까 특정한 내용의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다. 그래서 실체적 권리라고 말합니다. 응? 중요. 그리고 성립요건, 이것도 개인의 권리니까 국가 측에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 의무가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다. 이런 두 가지 요건이 당연히 충족돼 있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국가 측의 의무는 특정 조치를 해야 될 의무겠죠. 그리고 적용 영역에서 뭐 1번을 읽고 지나가. 모든 행정 분야에서 이제 개인들에게 인정될 수 있지만 특히 이제 국민의 생명체 재산 보호를 주임무하는 경찰 행정 영역에서 주로 많이 문제가 된다. 그 경찰에게 막 구조 요청을 했는데, 그지? 아, 이 세월호 사건도 생각해봐, 그죠? 우리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응? 빨리 와서 구조해 주세요. 그럼 해양 경찰 어떻게 해야 돼? 가정을 해서 법에서 할 수 있다 그랬어도 뭐 안 해도 되는 거야? 아니지. 국민의 생명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 빠져. 당연히 구조하러 가야지. 안 가면 위법이야. 그리고 권리 침해야.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경찰 행정군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자, 여기서 동그라미 2번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자, 행정 개입 청구는 과거에는 기속행위로 법이 정했을 때만 인정되지만 오늘날은 재량행위로 법이 정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재량권 영으로 수록되는 상황에서는 인정될 수 있다. 그치? 원래는 기속행위에서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거야. 재량행위로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고, 그치? 알아두고, 그 다음에, 실현 수단이라는 부분은 이게 이제 소송하고 연결되는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자. 국민은, 나 지금 뭐 위급한 상황에 빠졌으니까 구조했어. 여러분 뭐 위급한 상황에서 119도 부르잖아. 그치? 119에 구조 요청해. 와야 돼, 안 와도 돼? 와야지. 출동해야 됩니다. 구조 요청 들어오면, 그죠? 위급한 상황이다. 물론 객관적으로 명확히 명백하게 이건 위급한 상황 아닌데도 구조 요청. 예를 들면 우리 방 안에 벌이 들어왔어요. 벌 때문에 이런 신고 들어왔어. 119. 그런 건 안 가도 돼. 그건 뭐 급박하게 위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벌 한 마리 들어왔다고, 그지? 신고하고, 그지? 119에. 응? 네. 그런 경우는 안 간다 그래서 반드시 위법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벌에 쏘여서 그 사람이 죽었다면 모를까, 그지? 근데 일반적으로 벌에 벌 한 마리에 쏘였다고 죽지는 않잖아. 근데 아마 그런 경우는 안 갔다 그래서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거야. 자, 어쨌든 국민이 신청을 해서 뭔가 구조 요청, 그치? 그러면 행정기관은 이게 말하면 개입 청구를 한 거야. 행정권 발동해달라고 청구를 했어. 근데 여기 대해서 신청한 대로 행정조치 취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거부 결정을 한다든지, 그치? 거부를 한다든지 또는 아무 대답을 안 해. 행정기관이. 응답을 안 해.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거야. 거부한다고 대답도 없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한다는 대답도 없고 해준다는 조치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을 부작이라 그래. 응?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런 응답을 안 하는 경우, 그지? 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행정기관이. 그러면 상대방 국민은 뭐야? 아니, 우리 개인에게는 이런 상황이다. 지금 어떤 특정 조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되는 상황이라 난 행정권 발동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 그지? 그러니까 아까 든 예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공장이 하나 있고 거기서 한밤에 소음 먼지 엄청 낸다. 그지? 냄새 많이 내고. 그 여러분들은 뭐 시청에 신고한다는 데서 단속해달라 신청을 했는데도 뭐
거부한다든지 응답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법적으로 이제 소송 같은 거로 싸워야 될 거야. 그지? 네. 그래서 이 거부한 거에 대해서는 취소해달라. 응? 거부 조치 취소해달라. 응?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뭐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라는 걸 확인해달라. 뭐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 돼. 응? 근데 이제 이 소송 파트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에 행정쟁송이라고 있어. 응? 근데 거기서 이제 요거 하나만 알아자. 국민이 행정소송으로 싸우는 방법 중에 원래 의무이행소송이라는 게 이런 소송 종류라는 게 논의되거든. 의무이행소송이라는 게 뭐냐면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하는 거야. 국민의 신청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을 안 해. 그래서 국민이 법원에다가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도록 판결 내려달라. 그러니까 법원대로 행정기관 너 의무 이행해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려달라. 이거 청구하는 소송이거든. 그런데 이 판결이 내려지면 행정기관은 판결에 따라야만 되기 때문에 조치를 해줘야만 되거든. 그래서 행정개입 청구권이라는 게 이제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거부로 나오거나 아무 응답을 안 했을 때 이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행정기관이 거부하거나 응답 안 하고 있는 건 위법이며 따라서 해줘야 될 의무를 이행해라. 신청한 조치를 해줘라. 이렇게 명령하는 판결을 할 거란 말이야. 행정기관은 그에 따라야 되니까 결국 이 소송을 통해 구제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소송이 가장 바람직한 소송이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응? 그래서 그거 하나만 체크해보자.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 본래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소송 유형은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종류의 소송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행정소송법에 이런 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규정이 없고 대법원도 법에 규정이 없는 이상 이런 소송은 허용 안 된대. 응? 요거 하나만 캐치하고 자. 거기에 뭐 세부적인 종류는 놔두고. 그 다음에 아니 행정기관이 만약에 신청을 받고 뭔가 조치를 해야 될 의무 상황인데 거부하거나 응답을 아무 대답을 안 해서 피해가 발생한 게 있으면 그건 권리를 침해한 게 되고 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되는 거고, 그지? 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위법. 그래서 위법한 조치로 피해 입은 거는 손해배상 이런 걸 청구해서 피해 배상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응? 네, 그런 논리야.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 밑에 행정개입청구권에 관한 이 무하자 재량청구와 행정개입청구권에 관한 판례 논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1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이렇게 돼 있고, 경찰들이 이제 직무 수행하는 거 정해놓은 법이에요. 근데 법에 보면 무슨 상황이 되면 뭐 이렇게 조치들을 쭉 나열해놓고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쭉 나열된 이런 조치 중에 뭐 선택해서 취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으로 행위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언급이 그거잖아. 응? 그래서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 내지 중대한 손해를 끼치고 하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는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어서 규정 형식상으로는 경찰 공무원들에게 재량에 의해 직무 수행할 권한을 것처럼 부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 하지만 경찰에게 그러한 재량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런 권한 분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서 위법이 된다. 그래가지고 조치를 안 함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거는 손해배상해줘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죠. 또 2번에는 아예 우리 헌법재판소가 재량권 영수증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명확하게. 그죠? 그 밑줄 친 데 보면. 그지? 응? 아무리 법에 의해서 재량 행위로 규정이 났어도 어떻게 된대? 응? 둘째 주 끝에 목전의 상황, 눈앞의 상황이 매우 중대 긴박, 그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법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재량권 영으로 수축하여
경찰권 발동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지? 이렇게 전제를 깔고 그 뒤에 보니까 뭐야? 바다에서 조난당했대. 뭐 보트가 뒤집혔다. 구조해달라고 요청하시면 해경은 구조 조치해야 된다는 거야. 의무. 응? 안 한 거는 직무상 의무위반의 위법. 만약에 사람 죽었으면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 응?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이 이러한 이 재량행위로 돼 있어도 행정기관은 하자 없이 결정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체 재산이 급박한 위험에 빠진 경우는 반드시 특정 조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인정한 첫 사례가 3번에 1968년 무장공비 김신조 사건, 이겁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나오진 않는데 가만히 보면 이건 알지?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당연히 배울 겁니다. 1968년 1월 20일 날 우리나라는 이제 저 박정희 정부 시절이고 북한은 김일성 정권이야. 그런데 북한에서 31명인가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청와대를 이제 습격하는 저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남으로 내려왔어요. 산 타고 휴전선 넘어서 산 타고 몰래 내려와서 어디까지 왔냐면 청와대 뒷산까지 왔어요. 저기 하여튼 뒷산까지 왔는데 얘네들 다 이제 막 한국군 복장으로 위장하고 전번에 TV 보니까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인가 그런 프로 있어. 거기서 이제 옛날 이런 사건들 재조명하고 막 하는데 거기서도 소개되더만. 근데 이게 이제 그 발각이 됐어. 그래갖고 뭐 경찰군하고 총격전 끝에 다 사살됐어. 유일하게 김신조라는 한 사람만 생존했어. 그 관점이. 그 당시에 다 20대 젊은 사람들이지. 근데 그 김신조 그 사람은 이제 생포되는 뭐 하여튼 이 대한민국으로 귀순 전향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아마 지금도 살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도망가던 그 김신조가 여기 읽어보면 그 서울에 그 홍제동 그 골목에서 동네 청년하고 이렇게 맞닥뜨리는 대치 상황이 됐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청년의 가족이 파출소에 무장공비처럼 보이는 자가 대치 중이니까 빨리 와달라고 약 15분 사이에 다급하게 빨리 경찰 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래. 근데 파출소 거리가 70m 떨어져 있대. 그러면 어떻게 돼? 뭐 경찰 뛰어오면 뭐 1분도 안 걸리는 거리 아니야. 그죠? 그러면 15분 사이에 막 다급하게 3번이나 전화를 했는데도 안 왔다는 거야. 경찰이. 응? 그래가지고 청년이 사망했어요. 김신조 총에 맞았는지 하여튼 뭐 그 당시 발표는 뭐 총에 맞아 죽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리고 김신조는 생포가 된 거야. 근데 그 가족이 이제 이걸 문제 삼은 거지, 그치? 지금 이런 상황이면 법이 해야 된다고 했으면 당연히 출동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도 지금 상황은 재량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 출동을 했어야 될 의무 상황인데 안 했다. 그래서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 이거지. 국가 배상 책임, 가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 나온 거죠. 그 밑에 4번 판례도 자 이거는 최근 건데, 그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야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렇게 임야니까 뭐 야산 같은 거야, 그지? 야산인데 여기 인천시 땅이라고 하자. 인천시 땅이야. 근데 야산인데 여기에 좀 가난한 사람들이 이거 시 땅인데 개인 땅 아니잖아. 근데 시 땅인데 그냥 와서 여기다 막 그냥 좀 허름한 집 짓고 다 모여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원래는 다 이거 불법이야, 그죠? 원래 다 몰아내고 철거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묵인한 거야. 그래갖고 이게 수십 년 동안 이 사람들 이제 시 땅에다가 불법으로 무허가로 집 짓고 여기서 거주해. 근데 시에서도 그냥 묵인하면서 여기다 집마다 뭐 몇 통 몇 방, 뭐 이렇게 다 이 집 뭐 이렇게 번호 부여하고 뭐 우편물도 배달하고 다 그냥 인정해 온 거야. 관리해 왔어, 그지? 그런데 여기 야산 꼭대기에 하여튼 꼭대기에 뭔가 위험한 큰 바위돌이 있었대.
근데 이게 이제 항상 이게 해빙기라든지 이런 때 되면 이게 굴러 떨어질 위험성이 있어서 주민들이 시에다가 맨날 몇 차례나 민원을 넣은 거야. 아 이거 불안하다. 응? 좀 이거 제거해달라. 뭐 이랬는데 시에서 그냥 무기랑 방치해 놓은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굴러 떨어진 거야. 그래갖고 여기 놀이터인가에서 애들을 막 덮쳐가지고 애들이 막 죽고 다치고 이런 일이 사고가 생긴 거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에 무허가로 주택을 지어 살고 있더라도 묵인하고 관리해온 이상, 그죠?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가 있대. 어떤 의무가 있대? 그 위험한 이런 병을 이거 제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된다. 복지행정하는 집행자로서, 그죠? 그런데도 아무 조치를 안 한 거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도 몇 차례 이건 위법한 부작위, 해야 될 의무 있음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위법한 부작위로 피해가 생겼으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이런 거죠. 네. 자, 거기까지가 이제 주된 내용이에요. 이거 요새 최근에 예로 들면 스토커 신고받고 뭐 출동 안 한 사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거는 이제 대법원까지 판례로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그게 실리지 않았지만 뉴스 시간에 내가 본 거야. 뉴스에 나온 거. 몇 년 전에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귀었나 봐. 근데 여자가 이제 그만 만나자 했나 보지. 근데 남자가 이제 스토커로 변한 거야. 응? 그래갖고 막 한밤중에 이제 여자 집에 가서 막 행패를 부렸나 봐. 그러니까 이제 112 신고가 들어갔대. 응? 112 경찰이 출동. 그래갖고 연행이 온 거야. 응?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스토커를 처벌하는 건 되게 약해요.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경범죄로 달아오고 최대 벌이 벌금 10만 원이에요. 그것도 재판에 넘겼을 때 벌금 10만 원. 근데 보통 재판에 넘기지도 않고 그냥 경찰서장이 범칙금이라 그래서 한 6, 7만 원 부과해요. 그거 정도야. 그래서 일단 경찰서로 데려와서 조사하고 뭐 경찰서장 이름으로 범칙금 6, 7만 원 내라고 뭐 운석 발급하고 그러면 풀어주는 거야. 가둘 수 없어요. 근데 이 경찰서로 연행해 왔던 이 남자 어떻게 돼? 더 열받는 거야. 자기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밤중에 경찰서에서 풀려 나오면서 뭐해? 바로 어디로 가냐면 주유소 갔대. 주유소. 그래서 기름을 사. 응? 그러면서 여자 집에다 전해. 나를 경찰에 신고해? 다 불사질로 죽인다. 응? 내가 기름 사고 있다. 이렇게 또 연락을 받으니까 그 여자 쪽에서 또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 지금 막 주유소에서 기름 사고 있대요. 다 불 지른다고. 응? 경찰 와달라. 3번이나 전화했는데 경찰이 안 갔대요. 근데 이 남자가 진짜 불질러 버린 거야. 응? 그래가지고 뉴스 시간에 이제 이렇게 경찰에게 다급하게 3번이나 와달라 그랬는데 안 왔다. 이게 이제 뉴스에 크게 나온 거야. 응? 근데 이제 그 방송사에서는 또 경찰 측의 주장도 들어보니까 그 담당 지구대 경찰관은 3번 전화 온 건 아니고 2번 전화 왔다. 응? 근데 첫 번째 전화 받고 출동하려고 했는데 뭐해? 사태가 해결됐으니까 안 와도 된다. 그래서 안 갔대. 이게 서로 주장이 다른 거야. 사실관계가. 응?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나오고 그 뒷얘기는 몰라. 근데 어떻게 유추해보고 있어? 누구 말이 맞는가? 이거 봐야 되겠지? 만약에 그 여자 쪽의 말이 맞고 경찰 주장이 틀리다면,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 논리가 되겠지? 출동을 했어야 되는 의무 상황이야. 그죠? 안 했어. 그래서 불질러가지고 이런 피해가 생겼죠? 그러면 그 피해자는 당연히 뭐야? 이제 사태는 끝났으니까 경찰 권한 발동할 게 안 남았으니까 위법하게 직무를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뭐야? 응? 피해 입었단 말이야. 응? 그거에 대해서 경찰이 속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판결을 받을 거고 아마 당연히 그렇게 갈 거야. 그 다음에 그 경찰관은 이제 징계, 응? 징계되겠죠. 징계받겠죠. 그런 논리 있고. 보다 최근에는 한 3년쯤인가? 그것도 아마 여러분들 들어봤을지도 몰라. 이제 그 20대 여대생이, 응? 20대 여대생이 자살하려고 마포대교에서 한밤중에 뛰어내렸대. 응? 겨울에 1월쯤인가 그래. 근데
그때 생각이 웃기지?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진 상태에서 119에 전화를 했대. 후회됐나 봐. 하여튼 그 순간에 후회가 됐는데 119에 전화해서 나 지금 물에 빠져 있는데 구조해달라고 그 전화를 한 거래. 근데 119 대원 그 전화 받는 그 119 대원이 약간 이제 뭐야 이거 거짓말하는 것처럼 생각한 거야. 아니 한강물에 빠졌다고 하면서 전화를 한다는 게 얼른 납득이 안 됐나 봐. 그랬고 아니 물에 빠졌다고 하면서 어떻게 또 전화를 하시네요? 뭐 수영을 잘하시나 봐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시간이 조금 흐른 거야. 농담 약간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대화가 오고 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아니에요, 뭐 진짜예요, 빨리 와주세요. 뭐 하다가 전화 끊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신고받은 119 대원은 이제 뭐 출동하는 팀에 의해 빨리 이제 마포대교로 빨리 그 출동해라 이제 지시를 한 거지. 근데 또 출동 나가는 그 대원들한테 이거 좀 전화가 아무래도 좀 장난 전화, 뭐 거짓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한 거래. 했대 또. 그러니까 이게 가서 이제 그 출동 나간 대원들도 그냥 한 바퀴 마포대교 밑에 그냥 쭉 그냥 겉훑기식으로 그냥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오는 정도에 그쳤다는 거야. 뭐 아무것도 발견 못했음. 그러고 왔다는 거지. 그런데 사흘 뒤쯤인가 그 시신이 떠오른 거야. 그래갖고 그 부모가 이제 난리 난 거야. 응? 오주야 그래서 아니 저 전화 응대도 응대만 제대로 하고 빨리 출동해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조사했으면 혹시나 모르다 구조가 됐을지도. 응? 그리고 구조를 못했다 설명할지라도 어떻게 돼? 응? 못했다 할지라도. 그 추운 겨울에 자기 딸이 그 차가운 물 속에서 시신으로 오래 있지 않고 빨리 발견했을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지, 그지? 그래갖고 그 국가를 상대로 이제 그 손해배상. 근데 배상은 못 받은 것 같아. 1심 재판인데 그 소개된 거 본 것 같은데 배상은 못 받은 것 같아. 그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신고받고 출동을 제때 출동을 했었더라도 구조될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여진다. 뭐 이런 이유인 것 같아. 어차피 늦었다. 뭐 그런 이유인 것 같고. 다만 그 전화 응대를 제대로 안 한 그 대원은 이제 징계를 받게 된다. 뭐 이런 기사가 후속 보도가 나왔어. 그래서 그런 기사.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다 이 행정법적인 논리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행정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을 때 법 규정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도 평상시 같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9 대원이다. 이건 술만 먹으면 119에 전화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술만 먹으면 그냥 119에 전화해서 나 몸이 아파요. 뭐 그거 가보면 자기 집에 데려다줘요. 그치? 이런 사람들 많다는 거야.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게 블랙리스트. 그치? 그럼 아마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목소리도 다 알 거야. 그치? 그러면 아이고 또 이거네. 그러면 이거는 뭐 진짜 위급하고 이런 건 아니다. 그러면 그리고 판단하면 안 갈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거 안 갔다 그래서 위법이 되는 건 아니지. 재량으로 돼 있는 한. 그지? 반드시 가야 한다고. 근데 만약에 또 극단적으로 진짜로 위급했는데 맨날 상습범으로 그렇게 해오던 사람인데 진짜로 위급해서 전화했는데 이번에도 장난이겠지. 응? 긴급한 건 아니겠지. 그러고 안 갔는데 진짜 위급해서 만약에 사망했다면 이건 또 큰일 나. 그러니 이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는 게 거의 원칙이겠지. 가야 하는 게 원칙이겠지. 그죠? 하여튼 어렵습니다. 예, 공무수행이라는 게. 자, 그래서 125쪽에 보면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과 행정 개입 청구권의 비교 이렇게 나왔어. 그럼 공부한 거 정리한 거야. 그죠? 그래서 무하자 재량행사는 행정기관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을 때 그 재량 권한을 하자 없이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재량행위로 돼 있을 때만 인정될 수 있는 권리야. 그지? 그런데 행정개입청구는 본래 기속행위로 돼 있을 때 인정되어 오는 권리인데 재량행위로 돼 있을 때도 예외적으로 재량권 영수축된 경우에는 인정된다. 그래가지고 기속행위와 재량이 모두에서 인정되고 무하자 재량청구는
특정 내용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고 하자 없는 결정을 해달라 이거에 그친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고, 행정개입청구는 특정 내용의 조치를 해달라고 특정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실체적 권리라고 성격을 말하고, 둘의 관계는 뭐야? 우리가 요 그림을 보면 원래 아까 그래서 재량행위로 되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뭐야? 하자 없이만 권한을 행사해달라 요거가 인정되다가 재량권이 재량 영수축된 상황이 되면 특정 조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 바뀌게 되죠. 그죠? 그 얘기를 써는 거야. 그래서 그건 참고로 여러분들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주제로 갑시다. 응?